조선시대 궁궐, 그곳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포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궁녀들에게 궁궐은 한번 들어가면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곳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직장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궁녀들이 업무 중 처벌받거나 목숨을 잃은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했던 업무가 있었습니다. 실수 한 번으로 즉시 곤장을 맞거나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궁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세 가지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라간 상궁의 무거운 책임, 침전 라인의 긴장된 일상, 그리고 약방 라인의 떨리는 손끝. 이 세 가지 일은 왜 궁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임무였을까요? 역사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수라간이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는 궁녀들, 특히 수라간 상궁은 엄청난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는 보통 12가지 반찬이 올라갔습니다. 각각의 음식은 정해진 규칙대로 만들어져야 했고, 맛은 물론이고 온도, 색깔, 모양까지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만약 음식에 독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곧 역모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궁녀들이 받은 처벌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영조 27년 왕의 수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수라간 상궁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독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80대면 보통 사람은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수라간에서 일하는 궁녀들은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직접 확인하고 손질하고 조리하는 모든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특히 수라간 상궁은 음식을 왕께 올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맛을 봐야 했습니다. 이를 기미상궁이라고 불렀는데 만약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바로 이 상궁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 끼니마다 자신이 먼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긴장감을. 혹시라도 재료가 상했거나 누군가 몰래 독을 탔다면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숙종 시절 한 기미상궁이 수라를 맛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독은 아니었고 급체였지만 궁궐은 한동안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라간 상궁의 삶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치적 감각도 있어야 했고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왕이 음식을 남기기라도 하면 그것이 맛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즉시 파악해야 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무능하다는 질책을 받았고 심하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업무는 바로 왕이나 왕비의 침전에서 일하는 라인의 임무였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왕의 가까이에서 일한다는 것이 영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침전 라인은 왕이나 왕비가 잠들기 전부터 깨어날 때까지 곁에서 모셔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초를 밝히고 이불을 정리하고 혹시라도 부를 때를 대비해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왕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면 그것은 곧 큰 잘못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종이 한밤중에 물을 달라고 했는데 침전 라인이 졸다가 늦게 대답했습니다. 중종은 크게 노하여 그 라인을 당장 내쫓으라고 명했습니다. 다행히 신하들의 만류로 내쫓기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곤장 60대를 맞았고 다시는 침전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침전에서 일하는 것이 위험했던 또 다른 이유는 왕과 왕비 사이의 미묘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정치가 있었고 왕비와 후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침전 라인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만약 왕비의 침전에서 일하는 나인이 실수로 후궁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왕비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반대로 후궁의 침전에서 일하던 나인이 왕비에게 잘 보이려 한다면 후궁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없었고 그저 조용히 투명인간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영조 시절의 기록을 보면 한 침전 나인이 왕비와 후궁 사이에서 말을 잘못 전했다가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궁녀들 사이에서는 오래도록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침전 나인의 하루는 공포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았지만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나 왕이 화가 났을 때는 작은 실수도 큰 화를 불렀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리거나 옷을 제대로 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기침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녀들은 왕의 모든 일상을 지켜봤지만 결코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의 사적인 모습, 왕비와의 대화, 후궁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궁녀들이 업무 중 실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궁녀들을 위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궁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흔한 처벌은 곤장이었습니다. 실수의 경중에 따라 20대에서 100대까지 맞았습니다. 궁녀들은 남자들처럼 튼튼하지 않았기에 50대만 맞아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80대 이상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 곤장을 맞는 장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궁녀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처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궁녀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도 조심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정조 시절의 기록을 보면 한 궁녀가 왕비의 옷을 빨다가 실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불려가 곤장 40대를 맞았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녀가 맞는 동안 다른 궁녀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끝난 후 그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한 달 동안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실수는 유배형이나 사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가혹한 처벌이 따랐습니다. 고문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조 시절 한 궁녀가 반역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국문을 받았고 혹독한 고문 끝에 결국 인정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형당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처벌 그 자체보다 억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왕비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궁녀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연좌제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까지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녀들 사이에는 깊은 연대감과 동시에 불신도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업무는 약방 나인의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의원에서 일하는 궁녀들이었죠. 의들은 의원들을 보조하며 약을 조제하고 왕과 왕실 가족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약방 나인의 일이 위험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약은 곧 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재를 잘못 배합하거나 양을 잘못 재거나 심지어 실수로 다른 약재를 넣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곧 왕을 해치는 역모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을 보면 왕이 복용한 약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약방 나인들이 받은 조사 기록이 나옵니다. 선조가 감기약을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의원들은 약재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고 약을 조제한 나인들이 즉시 불려갔습니다. 그녀들은 하나하나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재를 사용했는지, 누가 손질했는지,
얼마나 넣었는지 모든 과정이 낱낱이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단순한 실수로 밝혀져 큰 처벌은 없었지만 관련된 나인들은 모두 약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약방 나인은 의학 지식도 있어야 했고 꼼꼼함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손과 침착한 마음이었습니다. 긴장하면 실수하기 쉬웠고 실수는 곧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숙종 시절의 기록에는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세자가 병에 걸렸을 때 약방 나인들은 밤낮으로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세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병이 너무 깊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왕은 분노했습니다. 약을 조제했던 나인들이 모두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은 세자를 살리지 못한 책임을 물었고 여러 명의 나인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중 2명은 곤장을 맞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방 나인들은 매일 공포 속에서 일했습니다. 자신이 조제한 약을 왕이나 왕실 가족이 복용하는 순간 그녀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괜찮으시다는 소식이 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작용이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인데도 궁녀들은 왜 궁궐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사실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한번 궁궐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궁녀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어린 나이에 팔려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지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죄를 지은 집안의 딸로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궁녀로 선발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보통 8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 뽑혔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이별하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견습 기간이었습니다. 선배 궁녀들 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궁궐의 규칙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상궁이 되면 조금 나아졌지만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궁녀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거나 처벌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평생을 궁궐 안에서 보냈습니다. 궁녀들에게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궁궐 안의 다른 궁녀들 뿐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나이든 궁녀들이 왕에게 궁궐을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기록이 나옵니다. 평생을 바쳤으니 고향에 가서 죽고 싶다는 애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궁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궁녀들은 죽을 때까지 궁궐에 갇혀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70대, 80대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간단한 일만 했지만 여전히 궁궐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궁녀로 살다가 죽으면 궁궐 밖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무덤 하나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왕실을 위해 바쳤지만 역사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수많은 궁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름 없이 그저 나인 혹은 상궁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실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곤장을 맞고 죽어간 이름 모를 나인, 약을 잘못 조제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여인, 왕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간 상궁. 그들 모두는 실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인 아무개가 업무 중 실수하여 곤장 60대를 맞고 사망하였다. 단 한 줄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실수했다는 것, 그리고 죽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녀들 중에는 그를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몇 안 되는 편지나 시를 보면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보고 싶어 했고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한 궁녀가 남긴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붉은 궁궐 담장 밖 봄꽃이 피어도 나는 그 향기조차 맡을 수 없네. 이 몇 글자 안에 그녀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수라간 상궁도 침전 나인도 약방 나인도 모두 한때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궁궐에 들어오기 전에는 들판을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놀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궐에 들어온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궁녀를. 그들의 희생 위에 조선 왕실이 유지되었습니다. 왕의 수라상, 왕비의 침전, 왕실의 건강,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궁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세 가지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라간 상궁의 무거운 책임, 침전 나인의 긴장된 일상, 약방 나인의 떨리는 손끝. 이 모든 일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시대가 그들을 궁궐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간 이상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도 사랑도 가족도 포기한 채 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궁녀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역사를 떠받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궁궐을 관광할 때 화려한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았던 궁녀들의 삶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역사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